쓰는 쓰실 겁니까? 아니 이제 쓰면서 얘기하면 더 좋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붙이는 거는 이제 계속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자기가 검색해서 갖다 붙여. 요거만은 이제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살아 있는 걸 붙여. 영상도 붙이고 사진도 붙이고 스토리를 붙여야 이제 PPT 자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전에 이거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윤필한 이사님을 한 세 번째 만나면서 또 아주 인상적인 시간을 이제 가졌고 또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 삐걱거림과 이 상충되는 것과 서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진행자로서 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좀 뭐 한번 해보자는 어떤 제안자로서의 어떤 소견보다는 이게 차이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어떤 두 당사자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모신 데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필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경력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네, 저는 대학 무역학과를 졸업을 하고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건국대학교 예. 나왔습니다. 아, 좋은 데 나오셨는데 메이저 대학입니다 지금. 네, 제2 건국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그리고 처음 무역협회에 그 당시 무역자동화 사업 추진단이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IT 사업을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직장이 뭐 아직도 잘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만드는 것처럼 돼서 향후에 포항제철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평생 다닐 줄 알고 다니다가 한 6년을 근무하고 나서 보니까 좀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는, 모든 사업이 항상 잘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느꼈고, 그때 마침 제가 담당하던 인터넷 사업을 아주 신규 사업이었는데 길 건너 한국이동통신에서 무선 인터넷 서비스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경력 공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 훨씬 더 유망하다는 거를 업무를 하면서 미리 운 좋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챌린지 차원에서 일을 더 하려고 한국이동통신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곧 그게 이제 SK텔레콤으로 바뀌었죠.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인수가 됐는지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한번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다시 또 하면서 이제 SK텔레콤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는 알 수 없고, 그 당시 분명한 기억은 이제 입사는 한국이동통신으로 했는데 연수는 SK 쪽에서 온 직원분들하고 같이 연수를 받았다. 일종의 이제 나쁜 의미 아니고 그냥 좋은 의미로 점령군들하고 이제 같이, 저는 외부에서 들어온 경력직이니까 무색무취죠. 받으면서 한 1년간 입사하고 나서 당시 SK텔레콤이 또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유망하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의 네이트라고 아직도 이제 남아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새로 만들 때 기획팀에서 한 1년 하고도 한 1개월 정도를 더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서 이제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죠. 지금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거기서 한 3년 6개월 근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탈의 원조였던 야후코리아에 가서 또 한 3년여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IT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IT 쪽으로 뭐 비전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도 그 뉴 트렌드인 GPT를 따라가고 있다. 네. 한 그런 관점에서 네. 최근에 본 그 종로 포럼과 토요 초대석을 본 소감은 어떠세요? 아, 네. 예. 종로 포럼과 토요일 초대석은 둘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IT라는 기술과 좀 보편적인 뭐 IT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지만 저는 그 플랫폼이 되는 신기술, 유망 기술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그 최적의 안을 찾는데 그 주로 시간을 쓰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그 목사님 덕분에 소개를 잘 받아서 뵙게 돼가지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 뭐 시민들의 모임이실 수도 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한 모임이실 수도 있겠구나. 종로 포럼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 초대석은 뭐 여러 그 유튜브나 뭐 그 TV 정규 방송들이 있으신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가깝게 제가 이제 그 접근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된지는 몰랐습니다. 첫 번째 그 가장 제 생에 가까운 그 초대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지금 뭐 그 말씀대로 그 종로 포럼의 그 짧은 그 2년 그 기간 동안에 참여자의 다양성 부족이라든가 주제 한계라든가 지속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거기에 어떤 그 대안으로 뭐 한 서너 가지 주제 다양화라든가 지속성의 확보 방안이라든가 참여자의 어떤 다양성의 증진에 제안을 주셔서 이 종로 포럼이 가는 그 길에 아주 좋은 어떤 그 역할을 지금 해주시고 계신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보편적 가치를 이렇게 제공하는 플랫폼의 신기술, 최적화된 어떤 그 신기술에 기반한 어떤 사업화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라든가 그 비전에 대해서 좀. 아, 예. 저와 관련해서는 뭐 제가 아까 이제 그 경력 소개 마지막 대목에 말씀드린 제가 2004년도에 그 시작을 했던 그 온라인 광고 그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커머스나 뭐 모바일 플랫폼 그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온라인 광고 하나만도 작년도 전 세계 매출이 800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고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저 개인을 떠나서 지금 국가의 어떤 세수나 수출이 지금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그 가능하시다면 이제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정부 대통령께서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 빨리 그 국가의 어떤 그 수출로 그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제가 이제 만든 것들 외에 새로운 것들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이렇게 그 한 10여 년간 그 오랜 그 소송을 하면서 제가 좀 오히려 이제 다시 재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 쪽이 어쨌든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 다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그냥 누구나 뭐 개발자들이 그 컴퓨터나 노트북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모여서 만들면 플랫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그 클라우드가 나온 지도 지금이 꽤 됐고요. 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화이트 브랜딩 그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그 유망하거나 많이 그 주목받는 서비스들은 다 따라서 나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코인이든 거래소든 뭐 블록체인이든 뭐 온갖 것들 요즘은 보면 그것도 꽤 됐는데 심지어는 5G 이동통신 서비스 플랫폼도 노키아나 이런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아예 소프트웨어를 다뭐 무상은 아니겠지만 제공을 한다. 그럼 뭐 지금 정부에서 최근에 그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물론 이제 그것은 이음 5G라고 해서 5G 극히 일부만을 그 사업권을 주시겠다 해서 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찾아보시면 이제 물론 직접 만들면 더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실제 또 뭐 그 화이트 브랜딩 된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한다 해도 로컬라이즈나 이제 운영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예, 그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새로 만들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하지만 이제 각 나라별로 시기별로 이제 그 최적화를 잘 시키셔야 성공이 되시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뭐 800조의 시장을 말씀하셨고 네. 그것이 어떤 첨단 뭐 클라우드 기반의 네. 화이트 브랜딩까지 그래서 응용 그 분야로 뭐 코인 거래소 이상 뭐 이동통신 최첨단의 어떤 그 미래 산업이 다 연관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800조의 그 1%면은 8조고 0.1%면은 그 8천억입니다. 8천억. 예. 거기다 또 0.001%면은 800억. 예. 거기다 공 하나 더 뒤로 가면은 80억, 8억, 8천만 원, 800만 원, 80만 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 단위로 쪼갰을 때 바로 하루하루 눈앞에 그 경제 손에 잡히는 현찰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그런 삶이 저는 초연결 사회의 이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으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소통해서 뭔가 이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접촉해서 그걸 교육으로 풀어내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전파해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걸 융합해서 뭔가 한번 만들어가는 것이 이미 그 오픈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요걸 참고로 넘겨주시면 뒤에 이제 토요 초대석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구기자의 세상 보기 차원의 어떤 그 영성학교라고 이제 네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영성학교는 우선 서정환 차관님처럼 문공부의 고위직으로 이렇게 은퇴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서정환의 인생학교 그 다음에 그 문공회의 그 고위직들 또 현직이나 뭐 은퇴한 사람들 같이 연결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는 거 그 다음에 구기자가 얘기하는 건전한 자유마을 운동 뭐 이런 거를 이제 뽑아주셨는데 아주 제가 보기에도 카피를 잘 뽑으신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각 분야의 전문직들 포함해서 이 세상 사는 그 이야기 속에 영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신학도 좀 배우고 있고 또 이제 추천도 해서 신학원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토요 초대석을 주관하는 종로 포럼에 대한 제안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겠습니다. 그 세 번째 코드가 이제 메타 향교, 메타 캠퍼스 도심 속의 서원 이걸 이제 뭐 디지털 대학원 대학으로 표현을 이렇게 하셔서 아주 인상적인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말씀 주신 그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이 그 이미 꽤 오래됐지요. 그 클라우드가 나오기 이전에도 그 무크라는 이름으로 MOC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모시거나 교실에 가지 않고서는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 뭐 거의 그 실제 손을 잡을 수만 없을 뿐이지 그 말씀하시는 표정, 뭐 소리 다 들을 수가 있죠.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고민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런 종로 포럼 토요 초대석이 더 잘 되시고 예, 뭐 테드나 이런 것들을 능가할 수 있도록 예, 기술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그 AI하고 지금 즉석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결국은 뭐 성경도 그렇지만 말씀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연히 최근에 저도 세상의 모든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말씀들을 들을 때 AI에다가 같은 걸 이제 AI를 통해서 검증을 좀 몇 번 해봤습니다. 제가 중심을 못 잡을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AI가 다른 답을 주는 경우들이 있거나 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 강사분께서 그걸 잘 아시고 미리 발표하시기 전에 그 주 내용을 AI한테도 확인을 해보시면 그런 최소한 뭐 논란의 소지를 비껴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가장 훌륭한 스피치 어떤 그 컨텐츠 그것을 만들어서 전해주시면 당연히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적인 예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뭐 광고 아니고 전혀 이해관계 없이 저도 유튜브만 본 것이라서 그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수학을 잘 못했었거든요. 끝까지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 평생에 이제 그게 그 가끔씩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는데 뭐 이게 특정 적이시면 편집해 주시겠죠. 근데 전혀 이해관계 없으니까 깨봉 수학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홈페이지와 동영상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갈수록. 그런데 미분 적분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모자라서 공부를 못한 것만은 아니었나 보다. 저렇게 설명하셨으면 지금도 이해가 되는데 어릴 때는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 업계에 뭐 오래전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컨텐츠가 킹이다. 예, 컨텐츠가 좋으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예. 근데 컨텐츠가 안 좋으면 아무리 또 나머지가 좋아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깨봉 수학 정말 저희가 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 제가 뭐 거기 사장님을 뭐 친분이 있거나 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요. 이 학생은 모자라고 교사님들은 지금 자리가 또 필요하신데 그 서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 어떻게 하면 그 전 세계 누가 봐도 영어는 정말 내가 제일 잘 가르친다. 그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만 세계적인 그 메타 향교 교회 캠퍼스가 돼서 전 세계를 리드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 저는 전 세계를 리드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세계 최강, 뭐 최고, 뭐 원조, 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그 오픈 AI, 소위 말해서 오픈된 그 지식 정보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 뭔가, 내가 즐겁게 지속적으로 오래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가는, 또 네. 그런 뜻을 이해하고 서로 네.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자기 위치에서 자기 본분에 맞는 정도의 네. 이야기를 하고 네. 그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고 결과를 서로 이렇게 도출해내서 파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하늘을 향해 이 날개짓하는 그 이 새들은 아주 연약한 것 같지만 무리를 지어서 자기가 날아가야 될 곳을 지향합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이 땅 위에 짐승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딱 먹고 이동하고, 그래서 그런 자기 몸을 가볍게 하면서 이 자유를 만끽하고 창공을 아주 나르는, 그래서 큰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어떤 기러기 때처럼 실서정연한 그 부딪힘이 없이 또 바람을 타고 그런 거를 지향한다. 그래서 지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그 기술이 뭔가 어떤 미래 비전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메타 향교를 도심 속의 캠퍼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학교밖에 더 큰 학교다. 정말 비싼 등록금 내고 그 오며 가며 거기에 어떤 갇혀서 어떤 과정을 정말 면대면해서 비싼 수업료를 내고 들어야 했던 그 시기를 놓치고, 가정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값없이 그냥 진동 없는 어떤 지식과 정보를 펼쳐주는 학교밖에 더 큰 학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자유마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말씀을 사전에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필환 그 이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 자유마을도 이제 아까 말씀 개인적으로 제가 감히 올렸던 것처럼 저는 과거의 그 어떤 새마을 운동 그런 차원에서 그 방송 위주로, 공중파를 포함한 방송 위주로 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다시 계몽하고 다시 깨워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 페이지에도 제가 이제 살짝 적었었던 것 같은데, 한동안 이것도 좀 지났지만 중국인들이 996라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을 일한다, 공부한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 뭐 미국을 추월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또 실제 제가 외국 회사 근무하면서 중국인 동료나 뭐 미국 뭐 기타 전 세계 동료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논란이 됐었던, 저도 이 얘기 잘못하면 또 같이 공격받을 소지가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심 없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62시간인가 뭐 이런 것들,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근무 시간 준수해도 골병 드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호를 하되, 이 지식 노동자, 저희 같은 난리지 워커들은 서로 시간 싸움이에요. 거의 비슷한 지능에 비슷한 교육과정 다 거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가 잠 안 자느냐에 따라서, 이제 기자님께서는 바라지 않는다 하셨지만 저희는 1등 아니면 꼴등 되거든요. 플랫폼이 하나만 살아남는 겁니다. 길어야 2개, 3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저희는 중국인의 996를 넘어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을 당연히 해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듣도록 하고요. 네. 제 질문의 의도는 네. 그 자유마을의 취지는 네. 제가 80년도 초에 네. 이제 사회 이제 첫발 내디디기 전에 이제 현역 그 군인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방 근무를 했을 때 그 판문점 그 자유다리 건너서 그 임진강변 쪽으로 최전방 전선 안에 민통선 안에 자유마을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자유롭게 살고 아주 적을 코앞에 두고 있었지만은 평화롭게 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런 자유마을의 연장선상에서 네. 진정한 어떤 자유를 누리는 그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자유마을을 얘기했던 거고 안타깝지만은 정권이 계속 바뀌고 이렇게 권력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이 작용화된 어떤 그 공조직이나 시민단체나 또 특정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 이념에 어떤 그 얽매이지 않고 지금 정부의 어떤 바람직한 정책에도 힘이 되고 또 미래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마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지금 뭐 그 996라고 하는 뭐 그런 논리에서 지금 뭐 그 잠 안 자고 경쟁에서 1등만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1등이 뭐 선두를 달리고 어떤 리딩을 하는 역할은 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저는 먹고 마시고 놀고 자기가 그 일정 부분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선택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연결해 줄 수 있는 사회가 지금 초연결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윤필환 이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그 낡은 지식의 바탕을 두고 이전의 어떤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렇게 들려지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본분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적응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그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뭐 선두가 되고 뭐 거기서 1등이 돼서 살아남다 이런 경쟁의 구도가 아니라 상생의 구도로 그 작은 역할이라도 미미한 어떤 그 역할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좀 이 변화와 혁신과 그 다음에 소통과 상생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네, 짧게 하나 네, 부연- 길게 하셔도 예. 됩니다. 이건 저기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 어떤 그 안보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IT 업계 측면에서 도와드려 보고 싶은 것은 이 페이스북 같은 SNS에 우리나라가 벌써 과거에 그 인터넷 실명제 없앤 지도 오래됐거든요. 근데 SNS는 아예 뭐 이제 완전 자유죠. 그 사람이 누군지 요즘 아시죠? AI 때문에 페이크 사진, 뭐 가짜 글들, 뭐 온갖 뉴스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감히 정말 사실 그 수천만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을 그 제대로 뭐 관리라고 하면 좀 안 좋으실 수 있으니까 지도와 계몽하고 하시려면은 이 실명제도 가급적이면 되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을 사용하든 아니면 저희가 그 메타버스에 약간 대칭되는 개념으로 페디버스라는 그 공개된 오픈소스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프렌디카라는 그 페이스북 같은 그 유사한 SNS를 만들 수 있는 그 무료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일단은 말씀하신 마을에 어떤 주민들이 몇 명이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아파트라면 뭐 분여회랄지 그 주민센터
통해서 그 빠짐없이 가입하고 좀 불편하더라도 뭐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그런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을 하시고 자기는 누구고 지금 저를 인터뷰해 주시는 것처럼 무슨 일을 했고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면 단 한 명의 국민도 누수 없이 나라가 한 방향으로 잘 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뭐 프렌디카 얘기하시고 네. 또 어떤 메타 이외에 페리버스라고 그 페이스북 그 이후에 진화된 어떤 그 플랫폼이나 사이트 얘기를 하시면서 이 개인과 개인 또 시민과 사회가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어떤 로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 자유말에 대한 핵심은 이미 전자정부로 다 이루어져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나 시골의 읍면동에 이미 공조직에 다 포함해 있는 프로그램 깔려 있는 지금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어떤 공조직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뭐 하자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그 지금 지도화 계몽 아닙니다. 저는 제 포커스가 지도화 계몽 아닙니다. 지도화 계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제가 어떤 걸로 어떤 코드로 제 본분에 맞는 위치에서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연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넓혀갈까. 그 자유마을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 그 말씀하고 추구하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코드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갔을 때 마을이 교회가 되고 그 마을에 어떤 정말 사는 주민이 영성을 전하는 지도자가 되고 그 만남이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작용화되었다고 하면 이게 균형을 잡아가는 그건 긴 호흡을 갖고 긴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그 군대 생활, 현역 생활, 최전방에서 할 때 그 일반인들이 통제된 그 안에 자유마을이 있었다. 바로 적을 코앞에 두고 그 평화롭게 농사짓고 그 사람들끼리는 이미 그 아주 온화하고 온건한 무풍지대 속에서 그게 자유마을이고 그 마을이 지금도 풀한폭이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확산하면 최전방에서부터 민통선 그 밖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중부권, 남부권, 제주까지 확산하면 그게 진정한 시민이 주인 되는 자유마을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이제 미래준비 차원에서 현 정부의 이제 그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인데 현 정부는 유별나서 뭐 110대 과제를 발표했다가 10개를 또 더 추가를 했고 120대 국정과제로 한데 이거를 지금 뭐 기자들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온전하게 알아듣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국민과 같은 호흡으로 이 소통이 되고 있느냐, 저는 그게 그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한번 어필해 주는 걸로. 그리고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전 정부, 또 그 이전의 이전 정부, 그러면 딱 하나 짚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그 실패를 반면 교사하고 그 실패를 거울 삼는 일 이외에는 뭐 저희가 되새기고 싶은, 정말 돌이켜 보고 싶은 그 쉽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고, 박근혜 정부의 이제 창조 경제를 지금 그 현 정부하고 어떻게 융합해서 그 중간에 그 이명박 시대 했던 그 자원 개발이라든가 그 뭐 해외 건설 사업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국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국정과제를 풀어가는데 연결시키는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주제를 잡아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윤필한 그 위원님께서 좀 더 보강해서 다음 자리에서는 좀 더 버라이어티하게 이걸 풀어서 이거 포스팅 떡 하나 올리는 걸로 끝나지 않고 풀어서 그 디테일을 좀 이렇게 같이 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말씀 다 한 거고요. 또 넘어가서 이제 문화예술 한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이 엔지니어 스페셜리스트 차원에서.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실험적일 수는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들을 따라하면 그 1등 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계속 그 저 혼자서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그 홀로그램, 텔레프레젠스 뭐 이런 이름으로 그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 그 모습을 보이고 어떤 뭐 그 방송이나 뭐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나온 지 꽤 됐거든요. 다만 아직도 그 이제 약간 무대 조명을 어둡게 해야 된다거나 뭐 그 선명도가 떨어진다거나 해상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미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실험적인 그 공연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실제로 그 문화예술 그 한류를 직접 참여를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뭐 단점이나 그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만 없지 않으시다면, 예를 들어 BTS가 뭐 미국에서 공연하면서 동시에 그 뭐 유럽에도 공연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 많이 써보시면 뭐 홀로그램을 통해서 출연하는 것은 출연료를 좀 덜 받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 최근에 제가 또 감사하게 소개를 받아서 갔던 어떤 국내 교회 그 뵈니까 그 무대나 그 어떤 그 연주 같은 것에 많이 신경을 쓰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또 교회 규모가 있고 하셔서 그런지 그 훌륭한 그 연기자 가수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찬송을 하고 하시는 걸 봤는데, 그것을 해외 전도하시는데 그 교회도 이제 해외 전도하시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전도하는데도 홀로그램을 통해서 그 본 교회에서만 그 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뭐 목사님의 그 말씀과 어떤 그 워십 찬양들이 전 세계로 그냥 그 전 세계 그 교회 다른 교회들에도 동시에 보여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한데 제가 아직 여건이 안 돼서 직접 테스트를 못 해보고 있었습니다. 거기 예배당 위에 4층에 네. 방송시설에서 지금 네. 그 작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이미 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예. 그 세계 네트워크에도 네. 순차적으로 이제 나갈 계획이 다 있고, 네. 이미 그 뮤지컬은 몇 편이 네. 그 초연에서부터 그 네. 공연까지 전부 네. 다 녹화 편집돼서 네. 지금 해외 공연까지 스케줄이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기법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 네. 세계 그 한류 세계화 방안, 네. K-팝의 확산, 네. 그걸 이제 우리 일로 연결시키는 방안,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이제 유사한 관점에서 말씀 또 드리면, 그 여러 관중들이 그 모이는 스테이지를 위해서는 홀로그램 같은 것이 이제 유용하실 것이고, 뭐 누구나 다 알면서도 아직 성공 사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그 스마트 글라스, AR 글라스, 이 컴퓨터가 조만간에 이제 저희가 핸드폰으로 바꿔서 쓰기 시작한 것처럼 그 안경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문화예술 한류를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왜 또 이제 하드웨어인 안경을 얘기하는가 이제 라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나 이렇게 근무하면서 느낀 것이 그 결국은 그 디바이스, 사용자한테 가장 근접하고 이 사용자와 가장 오래 있는
그 디바이스를 잡아야만 이제 좀 전에 질문 주신 그 컨텐츠도 조금이라도 더 노출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노출을 시키기가 용이해지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도 제가 AR 글라스를 뭐 직접 만들 수는 없고 아직은 애플은 이미 출시한다고 뭐 몇 번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유사품들은 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슷한 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그 페이스북에서는 네. 이 메타로 네. 그 사명을 바꾸면서 거기서 출시한 거를 포스코의 신입생 전원이 그걸 쓰고 네. 수업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실이나 네. 또 라운지나 네. 뭐 자기 그 시간에 네. 그걸 쓰면 네. 자기 있는 위치에서 바로 그냥 연결돼서 네. 그 하는 그게 시험적으로 지금 오큘러스 말씀 주시는 그게 성공을 것이죠. 해서 네네. 지금 신입생뿐만 아니고 네. 전교생이 이제 네. 그런 방식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네. 이게 포스코에서 그 성공 저 포스텍 이제 포스코에서 이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있다 교육용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거를 뭐 네. 카이스트나 이제 서울대나 뭐 연고대 네. 이 명문대학에서 이제 적용을 안 할 리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 진화했던 부분은 지금 상당히 지금 네. 말씀보다 네. 훨씬 지금 앞서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할 대목에서 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오큘러스가 나쁘지 않죠. 페이스북이 상당히 그 규모가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많은 그 파급 효과를 미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차이가 IT 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되는 게 뭐냐면 오큘러스는 아마 지금도 제가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앞을 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면 아시죠? 원래 AR이라고 해서 Augmented Reality 눈을 안 가리는 겁니다. 앞을 보면서 그 앞에 또 다른 정보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MR, XR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큘러스 같은 눈을 가리는 안경은 그거는 평상시에 쓸 수가 없습니다. 눈 가리면 장님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네. 그 이상 진화된 기계가 응용돼서 지금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최신 버전은 제가 못 확인해 봤으니까. 보세요. 네. 다만 그걸로 이미 그 포항공대는 수업을 받고 캠퍼스가 그 네. 눈 안에 들어오는데 앞을 가리고 뭐 이게 장님이고 이걸 지금 넘어선 교육을 하고 있어요.